네, K터치입니다. 이제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출구조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연령대별로 어떤 후보가 어떻게 우세했느냐는 건데 연령대로만 나누면 잡히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20대라고 해도 갓 20살 된 분하고 29살 된 분하고 정치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령대로 묶었을 때 놓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이번에는 생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자, 2000년대부터 1949년 이전까지. 자, 지금 2000년대생은 이제 막 투표를 시작한 분들부터 18세에서 25세를 말하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살에서 25살까지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 48%였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쳐서 49.5%니까 사실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별로 나눠보면요. 그 격차가 사실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보다 더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령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연령대는 2000년대생, 1990년대생, 8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입니다. 50년대부터 김문수 후보가 우세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준석 후보는 2000년대와 1990년대생에게서 20% 득표를 할 거로 출구조사 결과 관측이 됐습니다. 자, 성별 격차를 볼까요? 역시 저희가 미리 보니까 70년대생 이후로는 성별 분화는 거의 없고요. 80년대생도 거의 비등비등합니다만은 80년대생에선 남성들 개혁신당 지지가 1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80년대생까지 개혁신당이 두 자리를 득표한 건데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2000년대생에게서 개혁신당이 32%로 특히 남성에서 3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90년대생 남성들 역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29.8% 표를 준 거로 예측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만큼 득표가 적어질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또 특이한 것은 2000년대생은 왜 20대로 나눴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1위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생으로 나눴을 때는 이준석 후보보다 2000년대생은 35.9%로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2000년대생 여성들의 결집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20대 여성들 이재명 후보에게 58% 몰아줬는데 연생으로 따지면 2000년대생들은 63.5%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령대와 생년별로 구분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를 토대로 앞으로 각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될지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이 시각 현재 개표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자, 개표율 97.2%, 이재명 후보 현재 49.1%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7.5%포인트 앞서고 있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자, 지금 전국 단위를 볼까요? 3년 전 대선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이 수도권과 중원 표심입니다. 2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를 다 가져갔습니다. 여기 세종시 빼고요. 그리고 서울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와 세종 빼고는 경기, 세종, 호남 빼고는 거의 국민의힘이 승리했었는데 3년 만에 조기 대선에서 영남 그리고 강원 제외 서울 수도권, 충청,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간 거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 표심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사전투표함 거의 다 열었거든요. 전국에서 63.9%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63.9%가 이재명 후보에게 거의 몰표를 줬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하죠. 하지만 본투표에서는 보수가 결집해서 본투표 오늘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는 호남권 제외하면 다른 권역에서 본투표만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과반을 가져갔지만 이 사전투표에서의 결집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수가 잃은 표 그걸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을 한번 볼까요? 서울 지금 거의 개표 완료된 상태인데요. 2년 전과 정말 다른 결과입니다. 자, 한강을 기준으로 2년 전에는 이 한강벨트, 강남 3구는 물론이고요. 이 동작,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마포, 양천까지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대문이 접전이고 노원에서 이기는 등 기존의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선전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강동, 성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도는 더 결과가 민주당 후보에게 쏠려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거의 전 지역에서 우세하죠. 이 북한 접경 지역,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가평, 양평, 여주, 그리고 과천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표차를 13.5%포인트까지 벌렸고요. 과천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보수 득표율이 1위를 한 곳이고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도 과반 넘게 표를 줬는데 지금 분당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55%가량 득표했던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많이 떨어졌죠. 이재명 후보와 거의 동률입니다. 용인, 수지, 보수가 앞섰던 곳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6%포인트 정도 앞서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수순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터치였습니다.